안녕하세요, 상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어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상남자 스터디 통합방이 있는데요. 상남자 스터디를 하고 나면은 통합방에 저희가 초대를 해드리고 느슨한 유대관계 친목 도모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에 오늘 흥미로운 기사를 공유해 주셔서 저도 읽어봤는데 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해석에 따라 느낌이 다르겠구나 생각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10억짜리 상가가 2억대로 떨어졌다. 이제는 못 버텨요. 눈물의 땡처리. 상가를 10억 주고 샀는데 2억대로 떨어졌다. 자, 2억에도 이제 팔릴까 말까다.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본문 내용을 보면은 수도권의 상가가 초토화됐다. 반값 경매가 쏟아진다. 청라, 김포 대형 상가도 80% 공실.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경매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거의 뭐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하나하나 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청라, 김포 대형 상가도 80% 공실. 김포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나오는지. 자, 김포 구례역을 와봤습니다. 구례역에 상가가 많고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자, 신도시답게 상가가 정말 많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보면 여기 빨간 지역, 이 상업지역이 전부 다 상가랑 오피스텔 복합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김포의 대형 상가가 어디에 80% 공실인지 알아야 되겠죠? 다시 네이버 지도를 와서 김포 구례역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나 많은데 상업지역에 상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분들이 아래쪽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구례역 주변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상업지역이 있을 텐데요. 자, 그 지역은 요 정도가 됩니다. 요 정도요. 한강 메디프라자부터 아래쪽 수협은행까지 요 안쪽 박스 안에는 공실 찾아볼 수 없고요. 공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자연 공실밖에 없고 분양가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도 없고 동선도 안 나오고 입지가 안 좋다 보니 공실이 나오는 거고요.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계속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맨 끝에 한번 가볼까요? 자, 맨 끝에 갔더니 1층에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 맞은편에도 1층에는 상가, 위에는 오피스텔. 자, 여기는 10억에 분양했고 2억까지 떨어져도 아무도 관심이 없죠. 자,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억짜리 상가가 2억까지 떨어져도 못 버티고 날리고 싶다. 눈물의 땡처리를 하고 싶다. 대형 상가가 80% 공실이라는 얘기가 입지가 안 좋은 곳이요. 입지가 안 좋은 곳. 구례역 한 가운데에 이런 상가들은 인기가 많고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공실 없습니다. 입지가 빠지는 곳이 공실이 많고 대형 평수 아직 공실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대형 평수가 공실이 80%다. 입지가 빠지는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좀 와볼까요? 운양역으로 와봤습니다. 운양역에도 보면은 왼쪽에 반도 유보라부터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도 있고요. 자, 여기 상업지역이 요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아파트란 말이죠. 여기는 공실이 있을까요? 없죠. 자, 이런 데는 경매가 나와도 인기가 많고 공실이 없습니다. 자, 오히려 분양가보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가격이 빠져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청라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인천의 청라 신도시로 와봤습니다. 상업지역이 어디 있는지 확인했더니 가로로 길게 엄청 크게 있습니다. 상업지역이요. 자, 위쪽이랑 아래쪽은 아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가 이렇게 많은데 다 텅텅 비어 있는 곳들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자리, 동선이 안 나오는 위치, 산책로, 자, 주동선이 아닌 곳, 그런 곳들만 공실이 천지인 거고, 대형 평수요? 공실이 80%요? 어림도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위쪽에 아파트가 많은 곳에서 동선이 좀 나오면서 대형 평수,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모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분양가보다도 물론 더 비싸졌을 겁니다. 자, 동선이 잘 나오는 곳에 대형 평수는 다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 블록 안에 들어왔더니 마찬가지로 공실은 찾아볼 수 없고 빼곡하게 모두 들어와 있고 대형 평수 마찬가지로 잘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사에 단 한 줄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청라에 공실이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자, 여기 안쪽에 천 따라서 쭉 상가가 있는데요. 동선이 안 나오는 이런 자리들은 80%가 공실이 맞죠. 자, 10억에 분양받아서 2억에도 팔릴까 말까. 자, 경매가 나와도 낙찰될까 말까 한 자리. 입지 안 좋고 동선이 안 나오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가.
싸다고 낙찰을 받았다가는 골로 거는 상가가 이런 상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런 아무짝에 쓸모없는 상가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부 싸잡아서 얘기를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집 건너서 한 집 경매 맞습니다. 자, 대형 상가도 80% 맞습니다. 반값 경매 쏟아지는 거 당연히 맞아요. 하지만 입지에 따라 다르다. 청라랑 김포 모두 포함해서 모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다. 자, 고금리 시대에 상가 수익이 어렵다. 어려울까요? 아니죠. 고금리 시대에 수익률에 맞춰서 상가를 사면 되잖아요. 실제 매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상남자 스터디 최근 5기가 끝났는데요. 5기 수강생이 검토했었던 물건입니다. 보시면 1억 5천짜리 상가고요. 대출은 약 70%가 발생이 되고 이자는 5% 정도. 보증금과 월세는 1000에 10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총 투자금은 실제로 들어가는 현금은 4,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한 달에 따박따박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은 이자 다 떼고요. 싹 다 떼고 60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절대 수익률은 8%, 레버리지 수익률은 18%가 나와요. 자, 이런 물건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어설프게 이상한 자리 아닙니다. 공실이 없는 위치고요. 수도권이고요. 저렴하게 일반 매물로 나왔던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거죠. 고금리 시대에 상가 수익이 어렵다. 금리가 높으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뽑아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고지곧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단 아파트 단지 내 대거 미분양. 자, 요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분양 상가이기 때문에 분양 상가는 가격이 비쌀 거 아니에요. 누가 관심이 있겠어요? 관심 없죠? 관심 없습니다. 가격이 싸게 분양이 되면은 바로 팔릴 겁니다. 요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싸게 분양하면은 바로 팔릴 거예요. 자, 김포의 7억짜리 1층 상가가 4년째 공실로. 이거는 맞죠.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가 안 좋고 동선이 안 나오는 것은 4년이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공실일 겁니다. 그냥 경매로 빨리 날리시는 게 좋습니다. 냉정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입지가 안 좋은 곳은 팩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와 장기 공실 등으로 수도권 상가 시장이 초토화하고 있다. 아니죠?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놀리는 상가가 질비하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가 임차인들 월세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잘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찰 받은 상가도 임차가 순차적으로 잘 들어오고 있어요. 여유롭게 임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감정가의 50% 안팎 낀 반값 상가도 외면받는 등 요거는 맞죠. 입지가 안 좋은 곳은 50%가 아니라 20%까지 떨어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는 즉시 인생 난이도가 급상승할 거니까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무조건 입지를 보고 사셔야 되겠죠. 자, 상가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다. 절대요. 입지 좋은 곳에는 상가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을 듣고 스터디를 진행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입지가 괜찮고요. 공실이 없는 알짜배기 입지, 알짜배기 동선에 위치한 상가는 안 나옵니다. 경매가 나오지도 않고 일반 매물로도 사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요거는 틀린 말. 자, 24일 경공매 데이터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1분기 수도권 상가의 경매 건수가 작년 동기보다 2배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 이후 직격탄을 맞은 2020년 2분기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자, 요때 당시에 공급이 엄청 많았습니다. 공급이. 상가 공급이 정말 많았어요. 신도시를 때려 지으면서 분양 상가도 같이 때려 지었기 때문에 공급이 너무 많았고, 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동선 안 나오는 입지가 안 좋은 상가는 관심이 없고 경매가 계속 나올 건데 처리가 되기가 쉽지 않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숫자로 이렇게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숫자가 2배가 늘었다는 등 3배가 늘었다는 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입지가 좋은 곳에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매물은 싸게 안 나올 겁니다. 상가 공급이 많은 수도권 택지지구 무더기 경매가 잇따르고 있다. 가밀지구 반도 유스케어에서 9개 상가가 한꺼번에 경매로 나왔다. 한번 볼까요? 일단 상가 위치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살펴보니 가밀지구의 아파트가 좀 들어왔고요. 이분들이 사용할 상업지역의 상가가 어디 있는지 보면은, 자, 이렇게 아파트가 많고 이쪽 상업지역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주상복합이니까 1층에는 상가, 위에는 아파트 형태로 들어와 있고요. 자, 제대로 된 상가 건물은 다행히도 뉴스 기사에 나온 이 건물부터 상업지역이네요. 자, 여기서부터 상가 건물입니다. 자,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요 건물에 지금 경매가 나왔다고 하는 건데 요 정도면 입지가 괜찮죠. 가격이 저렴하게 빠지면 얘는 다 팔릴 것 같아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00세대도 요렇게 나올 거고요. 이쪽도 나올 거고
자, 반 정도는 아래쪽으로 나올 것 같죠? 자, 가밀 수제인 아파트 500세대도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를 이용하시려면. 자, 여기 뒤에 가밀 스타일스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오셔야 되겠죠? 상가가 없어요. 자, 가밀파크 센트레빌 여기도 이렇게 산책로를 통해서 여기 상가를 올 것 같습니다. 아래쪽도 상가가 있으니 여기도 쓰고요. 여기 없는 업종은 이쪽으로 나와서 쓰실 것 같아요. 자, 상업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또 아파트가 위에 있어요. 금강 펜테리움 요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상가를 써야 되고요.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업지역이 없으니 여기 상가까지 오셔야 됩니다. 자, 중간에 건물이 또 있긴 합니다. 자, 여기도 상가 건물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로 한 절반 정도 온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큰 상가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겠죠. 자, 그러면 요 상가는 1층보다는 위에층 상가가 훨씬 좋습니다. 아래층에 1층에 조그마한 상가들은 단지 내 상가도 물론이고 중간중간에 있는 상가 같이 경쟁할 겁니다. 가밀 스위시티 10단지 위쪽에 있는 것처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건물이 대형 평수가 경매가 났다고 하면은 요거는 되게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관심 갖고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층은 별로 지상층 건물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흥에도 있네요. 시흥내 105 신도시 서영 베니스 스퀘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영 베니스 스퀘어도 7개의 상가가 경매가 나왔다. 자, 서영 베니스 스퀘어 자리가 너무 안 좋네요. 여기는 경매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렴하게 빠지면 그때 고민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런지 살펴보면 앞쪽에 아파트랑 학교랑 많이 있어요. 자, 이분들이 사용할 상업지역의 상가는 이쪽으로 나오셔야 될 텐데 그러면 좋은 자리는 이 정도 될 거고요. 자, 여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는요, 먹거리들, 놀거리들, 즐길 거리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상가는 좋아 보입니다. 자, 서영 베니스 스퀘어는 상가 건물인 것 같아요. 복합 쇼핑몰 형태의 상가 건물인 것 같은데, 자, 위에 오피스텔 아니고 상가 같죠? 네, 전체적으로 상가 건물 같습니다. 자, 여기는 입지가 좀 빠지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나오면 그때 고민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똑같은 건물에서도 위치를 잘 보셔야 되겠어요. 뒤쪽이라든지 안에 박혀 있다든지 아예 안 보이는 먹통상가라든지 하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경매상가는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자, 많이 나와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야 되는 상가는 입지가 좋고 동선이 잘 나오고 쓸만한 상가를 사야 된다는 거. 자, 그 외에 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매 시장에서 상가는 찬밥 신세다 아닙니다. 자, 이렇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찬밥 신세인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쓸만한 물건들, 좋은 물건들 낙찰 받으려 들거나 일반 매물로 매수를 하려고 본다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자, 숫자적으로만 찬밥 신세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금리 장기화와 내수 경기 침체, 요거는 동의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아요. 자, 이커머스 시장 확대 등, 자, 요거는 대면 업종, 자, 대면에서 고객분들을 응대할 수 있는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은 다 비대면, 배송, 배달 이런 것들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특히나 사람을 직접 상대해야 되는 미용 관련된 업종, 고객을 직접 대면해야 되는 업종들은 해당이 되지 않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공실늪에 빠진 신도시 상업시설 골칫덩이로 전락. 건물 외벽엔 반값 임대료 현수막, 임대인 일부는 관리비만 내고 쓰라. 자, 이게 무슨 건물인가 봤더니 청라스퀘어 7 임장 다녀왔습니다. 어디냐면 여기는 그럴 만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청라스퀘어 7이 여기인데요. 여기를 직접적으로 사용할 배우 세대 숫자가 거의 없어요. 너무 작습니다. 아래쪽에 250세대요. 대각선 아래쪽에도 250세대. 건너편에서 오기가 살짝 멀죠. 그러면 바로 옆에 거는 760세대. 이게 끝입니다. 자, 그리고 건물이 구분 상가가 아니고 오픈형 테마 상가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어요. 아래층에는 산책로에 따라서 먹거리들, 커피숍들, 식당들 그런 것들 들어와 있고 안에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텅텅. 자, 요런 데는 CGV 같은 요런 목적성 업종만 잘 될 뿐, 조그마한 구분 상가들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만 내고 써달라 호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뒤에 대각선 맞은편에는 구분 상가예요. 얘는 쓸만하죠. 쓸만합니다. 자, 오픈형 테마 상가도 아니고 따로따로 벽체 경계 벽 있는 구분 상가입니다. 얘는 스퀘어 7보다 훨씬 사용 가치가 높습니다. 자, 위치도 보면 여기 위쪽이거든요. 다리 건너서 위에 상가. 자, 세대수는 750세대, 260세대. 위에 보면은 또 1100세대. 이런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여기도 상가가 있죠. 얘네들은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1층에만 상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작은 상가 말고 큰 업종, 대형 평수를 사용하고 있는 업종을 이용하시려면 이쪽으로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자, 흔히 볼 수 있는 근린상가죠. 자, 이런 형태는 괜찮아요. 그렇죠? 총라스퀘어 세븐은 오픈형 테마형 상가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동선도 안 나고요. MD 구성을 좀 다르게 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센터라든지 한 층은 대형 볼링장, 한 층은 대형 스크린 골프장 이런 식으로 스포츠 센터라든지 문화 센터라든지 그런 걸로 좀 MD 구성을 했으면 사람이 좀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청라스퀘어 세븐은 망했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호실들은 기사 내용처럼 3층에 있는 CGV만 영업이 좀 괜찮고 나머지 구분상가 점포 점주들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가 투자는 공부를 최소한 기본 공부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자, 이외에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김포 구례 한강 듀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지식산업센터는 두말하면 잔소리고 기사를 잘 살펴보면 맞는 얘기도 있고 틀린 얘기도 있습니다. 스스로 임장 가보시고 공부해보시면은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은 비판적 사고가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문장에 공감되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지 않는 한 경매 물건은 계속 증가할 것. 네, 맞습니다. 그만큼 지금 평소보다는 분위기가 좋은 건 사실이에요. 쓸만한 자리에 입지가 괜찮은 자리에 경매가 보이고 있고 자, 일반 매물 마찬가지로도 금매가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이 상가 투자의 최적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안 좋은 기사를 봤을 때 상가 투자를 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라 입지가 안 좋은 곳은 기사 내용이 맞고 입지가 좋은 곳은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진짜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직접 점포를 운영할 계획이 있는 실소유자라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자, 무조건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자영업 하시거나 1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직접 사용할 분이시라면 정말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 투자 지금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으니 자, 제가 1년 만에 특강을 진행했는데 하루 만에 마감이 돼서 한번 끝났고 앵콜 특강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 다시 한번 합니다. 아직 자리가 몇 자리 남아있으니 특강 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시고 신청 방법은 투자멘토스 카페에 가입하시고 강의 신청 게시판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상남자 스터디 5기 마쳤고요. 6기는 5월 중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집 공고문 역시 투자멘토스 카페에 공고문을 올릴 예정이니 가입하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시고 지금 상가 투자는 하면 안 되겠구나가 아닌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준비를 하셔서 알짜배기 노후 준비를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따박이 물건들 하나씩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은 시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강 신청하시는 분들 이번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